사이언스투데이의 요일별 섹션 코너 과학수사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범죄 사건의 소리 없는 목격자인 CCTV와 CCTV 영상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현장 감식요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피해자 차량 뒷문을 열고 금품을 갈취하려던 사건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우선 사건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럴게요. 최근에 여성 운전자만을 노리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지난 5월 여성 운전자가 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을 노려서 피의자가 차량의 뒷문을 열고 이제 승차를 하여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발생 후에 해당서 담당 형사팀이 사건 현장 주변에 CCTV를 분석하여 피의자가 범행 전 자신의 차량을 사건 현장 주변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현장까지는 이제 걸어서 온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 차량이 도난 차량만 아니라면 차량 소유주만 확인한다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차량 번호를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영상을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영상분석실에 판독 의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의뢰를 받은 경찰청 영상분석실에서 이제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차량 번호판을 판독해서 용의 차량을 특정을 하였고, 그 결과 회신을 받은 담당 팀에서 차량 소유주를 확인한 후에 피의자를 검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질이 안 좋은 CCTV 영상을 추천담 기술로 이렇게 분석해낸 것이 사건 해결의 첫 번째 단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첨단 영상 분석 기술로 판독하는 업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수사 중에 하나가 CCTV, 네. 그걸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만큼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CCTV 장비는 해상도도 많이 좋아져서 사건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에서 영상 관련 업무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차량 번호판 판독과 용의자의 얼굴 분석입니다. 네. 차량에 관한 분석 업무는 차량 번호판 판독 외에도 차종, 색상, 연식, 그 외에 차량의 특징,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회사명 등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네. 용의자 관련 분석 업무는 용의자의 얼굴 보정 외에도 차기 상태나 키,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된 그 임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 특유의 걸음걸이를 분석한 그 외국 의사의 소견서가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이것도 결국 용의자의 특정을 분석하는 업무의 하나인 겁니다. 네, 정말 CCTV가 소리 없는 목격자답게 사건 해결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차량 번호판 판독이나 용의자 인상착의 분석에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밖의 업무에는 또 어떤 것들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차량 번호판 판독이나 용의자 인상착의 분석 외에 영상 관련 업무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가 삭제된 하드디스크를 이제 복원하는 업무가 있고요. 네. 또 영상의 그 조작 변조 여부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우 사건 관련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영상의 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때때로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몇 년 전에 그 시위 현장에서 그 경찰서장이 폭행을 당했던 일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당시에 현장에 이제 군중이 많아서 어떤 사람이 직접 그 경찰서장을 폭행을 했는지 찾아내기가 쉽지가 이제 않았었습니다. 이제 과학수사계에서 그 언론사 측과 경찰 측에서 제공된 그 영상을 비교 분석해서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그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몇 차례 폭행을 했는지까지 밝혀낸 적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런 분석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법정 증거 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처럼 영상 관련 업무 분야는 생각보다 좀 다양하고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네. 그런데 또 미국 수사 드라마나 영화 네. 같은 데서 보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CCTV를 확대해서 화질을 좋게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를 종종 봤는데요. 실제로 영상 분석을 사용하는데 쓰이는 프로그램이 어떤지가 참 궁금했어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일단 그 영화에서 나온 거는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 예. 그렇게는 실제로는 잘 안 되는군요.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조금 영화다 보니까 아, 그렇죠. 뭐 미래에는 또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영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이제 활용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화질 보정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외국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용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국가원 그 영상 분석실에서 직접 개발해서 저희 경찰에 보급한 법영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건 이제 사용하기에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 그리고 수사를 위해서 특화된 기능이 있어서 영상 분석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저희가 이제 분석 업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만을 응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 법영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영상 분석 업무만을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분석 업무를 위한 그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이지 않는 번호판이 막 마술처럼 뚝딱 보여지거나 뭐 그렇지는 물론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예. 쭉 하면 이렇게 확대가 탁 되고 화질이 좋아지고 네, 이러는데 네, 상당 부분 뭐 영상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네. 늘 영화 속 장면처럼 되는 건 아니었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CCTV를 교체하거나 네. 새로 설치할 때 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말씀해 되게 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어차피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수사의 시작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그 차량용 블랙박스하고 CCTV가 설치가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시스템의 사용이 떨어지거나 설치 시의 설정값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가 제 몫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상도입니다. 네. 예전에 비해 지금은 같은 값으로 훨씬 높은 해상도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와 저장 장치를 이제 권장하고요. 둘째는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정할 때는 그 설치하는 목적을 생각한 후에 위치나 각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입출입하는 차량에 번호판을 촬영해야 한다면 입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 과속 방지턱이나 차단기가 있죠. 네. 그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속도가 주니까 그때 이제 촬영이 잘 될 거고요. 놀이터나 학교 등에는 이제 진출입로를 비추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카메라의 기능이나 성능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왕래가 드물어서 조명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작 감식 센서가 부착된 조명 기구를 함께 설치하거나 저조도 및 적외선 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금융기관 ATM기 등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역광 보정 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그게 이제 돈 뽑을 때 보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촬영이 빛이 되죠. 나오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뒷부분 배경이 천장에 이제 조명이 있거나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역광 촬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이제 효과적이고요. 다음에 이제 저장 방식의 이제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저장 장치에는 그 해상도하고 그 프레임 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저해상도와 적은 프레임 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판독과 보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네. 가능한 고해상도와 많은 프레임 수로 저장되도록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이제 촬영된 영상은 가능한 오랜 기간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다 차서 덮어쓰기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복원하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수사를 위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CCTV의 화질도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져서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CCTV가 제대로 또 목격자 역할을 하려면 방금 설명해 주신 주의점들도 좀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